이게 뭐 예를 들면 펑츄에이션 마크, 그러니까 뭐 이 마침표나 뭐 느낌표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이제 수업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 이제 몇 번 이제 서제스트라는 말을 썼어요. 근데 이제 서제스트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거의 프로포즈 같은 의미를 썼는데 조금 더 하여튼 스트롱한 아니면 좀 더 있어 보이는 단어는 이제 프로포즈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엔 네. 일단은 뭐 자신 있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엔 또 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는 게 또 동시에 이제 이 웍에 대해서 이제 그 본인의 그 어떤 그 enthusiasm 혹은 그 열이나 열정 같은 거가 어느 정도는 그게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또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나도 옛날에 수업을 처음에 왔을 때는 뭔가 좀 잘 뭐 못했겠죠? 좀 지금이 더 잘 못하려나? 하여튼 뭐 네. 뭐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좀 경험이 더 생겼을지는 몰라도 좀 그때는 좀 더 좀 열이 있고 좀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보다 좀 더.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학생들한테도 좀 듣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그게 좀 전달이 되었고 그때는 뭔가 좀 그런 학생들이 좀 뭔가 좀 수업 평가나 아니면 좀 이야기하는 게 피드백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하여튼 그때 수업이 좀 약간 뭐 좀 언오르거나이즈도 되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뭐 수업을 뭐 지난 학기인가는 뭐 이렇게 거의 뭐 대여섯 학기 동안 매 학기 거의 똑같은 수업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지난 학기는 진짜 뭐 너무 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갖고 좀 약간 재미가 없더라고요. 나 스스로도 좀 하기 싫고 솔직히 좀 귀찮고 근데 그런 게 좀 표출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평가가 좀 되게 안 좋았어요. 안 좋았어요. 뭐 유명한님까지는 아니지만 뭐 좋은 수업이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.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게 그게 그런 게 다 알게 모르게 좀 표출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좀 발표할 때는 그 내용이나 뭐 어떤 뭐 연습을 얼마나 했는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본인이 좀 자기 최면을 좀 걸어서 굉장히 좀 자신 있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나 뭐 딸딸 외우고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이제 이런 요소들도 좀 발표할 때 좀 잘 생각을 좀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엔 자, 일단은 이 제목에서 이게 아마 논문 제목이랑 동일하겠죠. 일단 여기까지가 뭔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. 그죠? 조금은 긴 측면이 좀 있고요. 이게 뭐 하여튼 셰익스피어인가요? 뭐 그런 거 좀 그거 한 것 같은데. 뭐 하여튼 조금은 좀 긴 측면이 좀 있어요. 뭐 이런 거를 좀 쓰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트렌디하고 좀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제목에서는 이제 뭐 보통 이제 관사를 보통은 뭐 넣는 거 안 넣는 거 뭐가 더 맞는 거냐 뭐 그게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좀 일반적으로는 관사를 안 넣는 게 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, 내 생각에.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거를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관사 실수나 이게 지금 관사 의도적으로 우리가 제목에서 빼는 거죠. 그 다음엔 measuring website user content condition. 이것도 좀 이게 좀 사실 너무 길어요. 그러니까 명사나 아니면 형사가 이런 게 계속 스태킹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명사죠, 그죠? 4개의 명사가 스태킹이 된 거니까 사실 뭐 조금은 긴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좀 의미를 파악하는데 좀 이렇게 사용자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저 컨텐트 컨디션즈
오브 웹사이트라고 하거나. 네. 그 다음에 여기 하여튼 이 웹사이트 이것도 이걸 그대로 쓰는 경우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 게 이것도 하여튼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생물에다가 이제 어퍼스트로피 s를 써갖고 이제 소유격으로 만든 건데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네, 무생물은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브 이거를 하는 게 더 좋겠죠. 네. 그 다음에 이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이슈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. GDPR. 이 약자를 이렇게 제목에 쓰면 안 돼요. 약자는 무조건 정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의하지 않고 그 약자부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네, 하여튼 네,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아서 이거는 좀 길더라도 그냥 풀네임으로 좀 쓰는 게 좀 좋고요. 그 다음에 에라는 사실 뭐 이런 시대라는 뜻인데 뭐 이게 좀 또 네, 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들리지는 좀 않는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걸 뭐 어디서 이제 그거 발표를 하느냐 뭐 그 상황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이게 만약에 논문 발표라면 이제 여기에는 그냥 그 모든 이제 어서네임을 다 쓰는 게 좋고요. 모든 어서네임을 다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발표자나 그러니까 보통 일저자가 발표를 할 텐데 일저자가 아닌 뭐 지금 이거를 발표하는 사람의 경우 뭐 이렇게 밑줄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굵게 해갖고 그러면 저기 중에 저 어서 중에 이 사람이 발표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이게 첫 장이나 아니면 그 다음 장에 이 논문 발표의 경우는 각 사람의 이제 그 어필리에이션까지 이렇게 좀 그 로고 같은 거를 써갖고 표시를 하는 게 좀 좋아요. 그 다음에 뭐 그게 또 네,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처음에 뭐 여기서 뭐 today I'll present our paper titled as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this is joint work joint work with Jane Doe and John Doe at MIT 이러면 네.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명시적으로 하여튼 여기 뻔히 나와 있지만 그것도 좀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게 네, 그 약간 저 사람이 뭔가 이 같이 일한 다른 그 코어서들을 좀 뭔가 존중, 약간 리스펙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네, 네.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뭐 발표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. 그거를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는 게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뭐 예를 들면 이 마지막에도 보통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펀딩 소스 같은 거, 그러니까 이거의 논문을 이제 뭐 실제로 이렇게 억셉이 돼서 이제 카메라 레디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액날리지먼트에 이제 뭔가 그 프로젝트 넘버라든가 뭐 그런 걸 쓰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또 이렇게 그거를 굳이 버벌리 언급하진 않지만 뭐 땡큐 슬라이드에 뭐 스폰서드 바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좀 바람직해요. 나도 거의 안 쓰긴 해요. 사실 그게 좀 그런 거죠. 이제 돈 받고 나면 사실 네.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좀 네. 그러면 안 되는데 네.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명시를 해주면 좀 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주변에 약간 고마움을 잊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이게 또 뭘 지적하려 했더라. 이게 좀 처음에 이게 첫 슬라이드에 뭔가 이 웍의 좀 모티베이션이나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시간을 그렇게 좀 할애를 조금 했었어요. 그죠? 근데 사실 사실 이게 좀 덜 바람직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제목 슬라이드에서는 그건 그냥 제목만 딱 이야기하고 드라이하게 제목과 어서나 그런 거 그냥 쭉 읽어주고 사실 모티베이션이나 뭘 했는가에 대한 그런 인트로는 사실 예를 들면 뭐 이 페이지나 뭐 이런 데서 나옴직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첫 장에서 이제 뭔가 막 이거에 대한 배경이나 막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준비를 좀 덜 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준비를 덜 했다 더 했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는 좀
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사실 좋긴 좋아요. 여기서 막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하여튼 좀 준비를 좀 안 했거나 아니면 좀 긴장을 해갖고 막 좀 뭐가 어norganized 된 느낌이 좀 있고,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이 제목 슬라이드에서 뭔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또 요소가 있냐면, 이 사람들은 뭐 저 사람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아주 경청해주고 딱 이렇게 눈 감고 쫙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여기저기 신경도 쓰고 막 좀 기본적으로 좀 산만하잖아요. 뭐 산만하기 때문에 듣다가 말다가 그러기 또 뭐 기본적으로는 좀 이 슬라이드를 쳐다보게 된단 말이죠. 근데 이 슬라이드는 또 저 제목 말고는 어떤 주고 있는 정보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슬라이드는 사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을 만한 슬라이드로 적절하지는 않아요. 네, 그런 측면에서도 뭐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약간은 이게 뭐 모르겠어요. 내 입장에서 뭐 내 제한된 경험으로 볼 때 좀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던 요소는 뭐냐면, 이게 지금 이거는 오케이, 이거는 나름 만든 슬라이드, 그리고 이거는 다 뭔가 어디서 따온 거,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직접 만든 것 같지만 뭐 저런 거는 어디서 다 따온 그림인 것 같은데, 글쎄요, 이게 이런 거를 논문에 실었어요? 논문에 안 실었죠. 네, 오케이. 그러니까 이제 뭐 발표할 때 이제 모티베이션 용도로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온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, 이게 지금 이런 슬라이드가 여기에 있고, 또 이것도 아마 뭐 어디선가 가져온 슬라이드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, 이건 나름 만들었네요. 나 만들었네요.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, 이거? 네, 네. 나름 많은 벡터그래픽 컴포넌트들이 있네요. 네. 어쨌건, 네. 그래서 이게 좀, 이것도 마찬가지고. 이것도 또 분해가 되네. 네. 아, 네. 이거는 왜 만든 거예요? 이거? 아니, 사실 일단 지금 다른 PPT 여러 개서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. 아,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이질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이유는, 우리가 이제 학회에서 논문 발표할 때는 이제 요런 뭔가 이렇게, 이건 글쎄요, 하여튼 뭐 좀 엔지니어링 쪽에서 이제 논문 발표 슬라이드로서 요런 게 좀 잘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종류의 슬라이드가 좀 뭐 몇 장, 두세 장, 세네 장에 걸쳐서 나와서 좀 이렇게 하여튼, 네, 논문 어떤 학회 발표 같은 느낌이 조금, 네, 안 들었던 그런 게 좀 있었고요. 그건 뭐 하여튼 뭐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고. 오케이. 네.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 발표를 뭐 학회에서는 뭐 정해진 시간 동안 하겠지만, 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몇 분 정도 이제 발표를 할 거고, 뭐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 좀 하면 좋겠고, 하면 좀 더 어떨까 싶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질문도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또, 네, 하시라,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아마도 질문을 마지막에 하겠죠. 보통 이제 끊고 이렇게 질문하는 건 조금은 이제 좀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, 네. 그 다음엔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질문을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필요한 경우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거나, 뭐 feel free to stop me and ask any questions during my presentation, 뭐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죠. 그 다음엔 그게 모르겠어요. 영어 프레젠테이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, 나 같은 경우 또 막 학생들이 이제 또 이렇게 뭔가 어떤 과목에서 실습으로 이렇게 강의를 학생들이 진행을 한다거나, 막 학생들이 이제 또 뭐 이런저런 경우에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 좀 뭐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, 이렇게 뭐 언제든지 질문해달라고 할 때도 이제 뭔가 언제 끊어야 될지, 그러니까 질문을 내가 하고 싶은데 언제 끊어야 될지를 좀 타이밍을 못 잡거나, 아니면 그냥 쭉 지나가면 뭐 사실 뭐 한 두세 장, 세네 장 지나가는데, 저기요, 근데 아까 뭐 몇 페이지 전에 가서 그러면 약간 좀 흐름이 좀 끊기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질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조금 또 그럴 수가 있어서, 이제 좀 뭐 학생들한테도 이제 좀 최대한 좀 발표하거나 이거 할 때는
꽤나 자주 그러니까 뭐 질문 있는지를 좀 물어보도록 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실습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쭉 진행을 하면 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꽤 자주 이제 꽤 빈번하게 이제 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뭐 또 하다가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? 그게 뭐 너무 자주 해갖고 뭐 사람들이 좀 짜증나지 않을까 좀 너무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. 질문 있으신가요? 라고 물어보는 게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고 그거 뭐 100번 해봐야 뭐 한 1, 2초 뭐 한 1, 2분 더 낭비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네. 그러니까 뭐 물론 질문이 내가 질문을 받기 싫어서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겠지만 뭐 나름대로 좀 같이 뭔가 그렇게 좀 그러면 좀 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또 꽤 빈번하게 이제 질문 기회나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발표자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게 좀 좋고요. 그다음엔 그 영어 발음 측면에서 뭐 조금 뭐 주의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좀 신경을 쓰는 거는 이제 아까 로 있잖아요. 그 법 할 때 법 이야기가 어디선가 나왔는데 이제 로 같은 경우도 그래도 발음 기호가 이제 로우가 아니라 아마 그냥 러일 거예요. 러. C 거꾸로 된 거. 이거 C 거꾸로 된 거. 알죠? 그 다음에 저 땡땡은 아마 장음 표시겠죠? 러이기 때문에 로우, 로우가 아니라는 거죠. 마찬가지로 그때도 뭐 얘기했던 것처럼 러 데이터,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로우 데이터는 열 데이터라는 뜻이고 러 이것도 이제 발음이 역시 똑같아요. 물론 L과 R의 차이는 있지만 러 데이터. 네, 그래서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하면 좀 그렇고.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아나요? 혹시 그 연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? 연어? 얘기했나 이거? 이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. is 이거죠, 연어가. 그래서 이게 발음이 뭐 셀몬, 뭐 살몬 이게 아니라 여기서 L은 이제 묵음이에요. 그래서 L은 묵음이어서 여기 보면 세먼이에요, 세먼. 또 재밌네요. 네. 어쨌건 그래서 이것도 뭐 셀먼, 뭐 살몬 뭐 이게 아니라 세먼. L이 정확하게 이게 묵음이다. 그리고 언제 좀 그런 것도 좀 하고 싶던데 나는 요전에 지난주에도 뭐 출장을 좀 다녔는데 바닷가 근처로 갔더니 이제 해산물이 많잖아요. 생선 이름들도 좀 외워두면 좋겠더라고요. 잘 몰라서. 트라우트 이건 뭐죠? 송어네요. 트라우트. 튜나 참치 알겠고 매커럴 이거 뭔지 아나요? 매커럴? 이거 왜 생선 이름을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어. 프리젠테이션도 잘 하려면 가서 잘 먹어야 되니까.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요번에 가서 나도 처음 배웠는데 광어 뭔지 아나요? 광어 요거 발음까지 내가 매스터를 못했는데 할리봇? 네. 하여튼 헬리벗인가 이게 하여튼 광어더라고요. 네. 이 코든가 컷인가 이거 뭔지 아나요? 이거는 대구. 네. 하여튼 뭐 이런 것도 하여튼 뭐 야채나 하여튼 뭐 이런 생선이나 이런 게 사실 미국이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딱 실제로 마트나 아니면 뭐 저기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뭐 실제로 좀 뭐 생활 영어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잘 배울 기회가 좀 많이 없어서 사실 하여튼 뭐 그렇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러 뭐 이거 있죠. 네. 그 다음엔 또 하나 아까 또 이제 나온 단어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because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because가 아니에요. because 뭐 I love you because가 아니라 because예요. because
because, 네, 그러니까 because, 오우라는 발음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because가 돼야 돼서. 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사실 우리가 그 클래시파이어 혹은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요즘 뭐그 인공지능에서 그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혹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이런 게 좀 약간 뜨고 있고 뭐 NLP에서 뭐 버트나 뭐 이런 것도 다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얼굴 사진을 주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면 그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딱 그 피처에만 딱 특화해 갖고 그것만 구분을 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여러 모음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좀 구분하는 어떤 좀 존재한다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좀 구분이 필요로 하는 그거에 좀 우리 귀나 아니면 우리 좀 이게 지가 그게 좀 발달을 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오우나 뭐 오나 어나 뭐 대충 다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뭐 뜻이 이렇게 많이 구분되는 뭐 이런 경우들은 사실 많이는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에 뭔가 이렇게 좀 센서티브하게 뭐 그런 피처를 이렇게 그거 학습을 하진 않은 측면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영어는 하여튼 오우랑 어는 이제 같은 단어인데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로우 데이터라고 한다 그러면 그 테이블에서 컬럼 vs 로우 할 때 로우처럼 들리지 그게 이제 raw 데이터로 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발음에서 그거만 바뀌면 이제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어떤 그 여러 그 discriminative feature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제 뜻이 이제 확 달라질 만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리트레인 아니면 좀 이게 좀 하여튼 좀 필요한 측면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조금은 뭐 네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네, 뭔가 하는 게 좋죠. 그 다음에 뭐 이게 뒤쪽에 보니까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것도 좀 나는 좀 뭐 조금 신경을 쓰는 요소인데 이 제목을 이게 보면 여기는 methodology 해갖고 statistical analysis 해갖고 이제 첫 단어만 대문자로 썼고 이제 뒤에 뭐 보면 여기 또 뭐 이건 굳이 뭐 이렇게 신경을 뭐 이렇게 놓친 거일 수 있지만 뭐 하여튼 여기서는 또 categorical analysis가 또 대문자로 나왔는데 이런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단어만 대문자로 할지 뭐 아니면 camel case로 유지를 할지 뭐 그런 것도 좀 컨시스턴트하게 좀 네,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엔 아까 뭔가 이제 at least at once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뭐 at least at once 그러니까 at once랑 뭐 we did it at least at once는 사실 좀 의미가 이상하고 적어도 한 번은 그러니까 동의를 적어도 한 번은 한다. 적어도 한 번은 이라는 경우는 이제 at least once가 돼야 되겠죠. at once는 그게 아마 immediately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갑자기 아니면 바로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경우에 이제 at once를 쓰는 거죠. come here at once 뭐 네, 이것도 그렇고. 하여튼 뭐 immediately랑 이제 정확하게 이제 동의어로 알고 있고, 네, 그래서 아까의 그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할 때는 이제 그냥 once가 돼야 되고, 그다음엔 네.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기 그 and나 뭐 but 뭐 이런 접속사는 이제 문장 처음에 이제 나올 수가 없어서 이것도 뭐 네. 뭐 이렇게 하거나 네.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엔 이게 보통 이게 p-value 같은 경우는 p는 보통 이제 이탈릭으로 이렇게 쓰죠. 이러면 좀 뭔가 약간 좀 어색한데 네. 이탈릭이 되면 좀 더 뭔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 좀 중요한 점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알렉사닷컴이 뭐 하는 웹사이트예요? 웹사이트들을 분석하는 웹사이트입니다. 그거를 설명을 해줬나요? 발달자 생각을 다
그러니까 알렉사닷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혹은 우리 이 연구에서 무슨 어떤 역할이나 뭐 혹은 웹사이트 수집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는 이야기를 안 했었죠,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해요. 그러니까 들을 때 알렉사닷컴 나는 뭐 알렉사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마존의 알렉사? 이게 무슨 스피커 관련된 건가? 네.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요런 이제 웹사이트가 이제 뭐 하는 건지에 그런 게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다음엔 이제 요 표도 좀 이 타입이 조금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논문 수정할 때 뭐 반영을 뭐 하면 어떨까 싶은데 좀 약간 컨시스턴시도 조금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도 조금은 뭐 네이티브나 아니면 좀 그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 잉글리시라 그러면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언어로 쓰여진 거죠.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쓰여졌을 때 이걸 노 잉글리시는 약간은 뭐 I cannot speak English가 아니라 I have no English 같은 느낌이죠.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른 언어로 쓰여졌을 때에 이거를 노 잉글리시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 의미처럼 들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엔 뭐 이게 좀 기본적으로 컨시스턴시 얘기를 한 거는 이게 not accessible은 이거는 이제 그 뭔가 그냥 형용사죠. 이건 명사, 이건 또 형용사, no sign up, 이건 no service available, 뭐 이건 또 뒤에는 좀 약간 명사 같은 형태고 그래서 조금은 좀 그런 뭐 명사 형태인지 아니면 뭐 형용사 형태인지 뭐 그런 것도 좀 조금은 컨시스턴트하게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엔 사실 이 표는 좀 number of websites by type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? 그 순서대로 있습니다. 일단 접근이 불가능하면 18개 뺐고 잉글리시 없으면 150개 뺐고 그 순서를 바꾸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? 남는 웹사이트가? 왜냐면 이 중에서 여러 개가 해당하는 것도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이게 총 뭐 예를 들면 1000개에서 우리가 500 예를 들면 2000개에서 500개를 제거해 갖고 1500개가 남았는데 1000개에서 이제 18개가 not accessible이니까 뺐다는 거죠. 그러면 2000개 중에 2000개에서 18개 빼갖고 1982개 중에서 154개가 이게 이거라고 해서 뺀 거예요. 그럼 약간 좀 미슬리딩한 것 같아요, 내 생각에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그 본문에 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표를 바라볼 때는 이 좀 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거인 거잖아요. 아니면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지? 그래서 하여튼 뭐 요 각각이 좀 요 조건만 만족하는 웹사이트들을 표시를 하고 여기 썸은 글쎄요, 뭐 이게 어떻게 좀 다르게 표시를 해갖고 뭐 좀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토탈 개수는 뭐 얼마다 해갖고 이 토탈 개수가 딱 500이 되지는 않을지언정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인포머티브한 아니면 좀 덜 미슬리딩한 게 아닐까 싶고요. 그 다음엔 이게 지금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표 같은 경우는 그 파워포인트에 넣을 때는 좀 직접 이쪽에서 다시 만들면 다시 작성을 하면 이게 벡터 그래픽 형태가 되니까 좀 더 좋고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얘네가 얼마나 이게 샤프한 거 혹은 크리스프한 정도라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뭔가 해상도가 떨어지면 이게 좀 뭐 캡처한 게 좀 티가 더 많이 나잖아요. 잘 보이지도 않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다 하나하나 일일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만들면은 제일 좋겠죠.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복붙을 하는 식으로 캡처를 해갖고 복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
내 모니터에서 캡처할 수 있는 최대한 화면을 키워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또 그림이 좀 너무 커지고 파워포인트 그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건 뭐 내 이제 모니터 레졸루션이 1920, 1080이다. 그러면 PDF나 뭐 이런 거를 띄워서 캡처를 했겠죠. 그러면 그거를 진짜 최대한 키워갖고 딱 이 표가 이만큼 크게 나타나는 거죠. 거기서 캡처를 하는 거야.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레졸루션은 좀 그래도 그게 비트맵 형태라도 레졸루션이 좀 확보가 돼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최소한 이 논문에 넣었을 때 저 파워포인트에 넣어도 그게 얼핏 보면 이제 캡처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또 우리는 뭐 이렇게 뭐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돼. 뭐 구글 사이트 가봐. 뭐 이렇게 사이트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랑 좀 크게 구별 없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. 뭐 사이트랑 이제 웹사이트. 근데 이 사이트는 좀 굉장히 좀 피지컬한 그리고 이게 요거를 한번 했다가 요거를 하면 다 익스텐드로 이렇게 바뀌어갖고 그래서 이 사이트는 그 단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랑 혼용해서 쓰면은 내가 보기엔 좀 안 되는. 그래서 사이트는 좀 명확하게 그 피지컬 로케이션.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위치 뭐 네가 일하는 곳이 어디냐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하여튼 그 사이트는 좀 피지컬한 위치 웹사이트랑은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얘기할 때는 웹사이트.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웹사이트가 있잖아요. 내 개인 퍼스널 홈페이지 혹은 퍼스널 웹사이트. 그 두 개 이제 홈페이지랑 이제 웹사이트 중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홈페이지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홈페이지를 더 빈번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두 개 중에는 웹사이트가 좀 더 적절한 단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my website, 그러니까 my homepage, you can look at my homepage 이러면 이거보단 you can look at my website to find out my paper. 그래서 이제 하여튼 홈페이지보단 웹사이트라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요. 그 다음엔 이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작아서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사실 뭐 이렇게 해서 뭐 전체를 좀 그래도 다 보여주고 싶거나 하면 뭐 글쎄요 여기서 이제 그 필드가 지금 거의 전혀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줄을 잡아서 이렇게 크게 좀 확대를 해갖고 뭐 예를 들면 이게 한 줄 해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풍선처럼 이렇게 해갖고 뭐 nitimes.com은 뭐 이제 125가 랭킹 요런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조건은 만족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동그라미는 뭐예요? 동그라미는 그 중간입니다. 그러니까 완전 시킨 것도 아니고 안 시킨 것도 아니고 일부만 시킨 경우에 동그라미를 씁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뭐 발표를 할 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고요. 이걸 굳이 언급할 거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여서 데이터를 모았고 혹은 이 웹사이트 리스트업을 했고 리스트를 확보를 했고 그 웹사이트 별로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다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요거는 아마 논문에서 이렇게 지금 잘라서 이것도 붙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기왕이면 아니라 여기서는 좀 약간은 필수적으로 좀 재구성이라고 할까요? 그게 좀 필요한 게 이게 지금 논문에서는 보기에 괜찮았을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슬라이드로는 사실 이런 글자는 지금 이렇게 해야 겨우 보이지. 이 정도에서는 거의 요런 글자는 거의 이제 보이지가 않죠. 그래서
이런 경우는 사실 좀 새로 여기서 좀 그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, 그게 안 되면 좀 중간 그 타협점은 그냥 이거를 그냥 복붙을 하되, 레졸루션을 유지해서 크게 복붙을 하되, 이런 값들을 파워포인트에 그냥 텍스트를 이렇게 실제로 쓰는 거예요. 좀 더 큰 폰트로. 그리고 배경은 그 흰색, 투명이 아니라 흰색으로 하고 여기를 다 가릴 수 있도록. 그렇게 하면 이제 요 그림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좀 거기에 뭔가 텍스트를 얹어갖고 그런 좀, 이 그림을 좀 이런 형태로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 다음엔 그래요. 이것들도 뭐 이게 뭐 좀 더 슬라이드에 좀 시간이나 공을 좀 더 들이면 뭐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, 이게 많은 경우 이제 이런 슬라이드에서, 이 슬라이드는 뭐 기본적으로 그림들이 이제 붙여져 있죠.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이렇게 있죠. 메시지가 있어요, 여기. 근데 예를 들면 이 뒤쪽에 있었던 여기 또 메시지가 있고,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결과니까, 이 결과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께 제일 좋은 거니까 뭐 이 결과만 보면 사실 뭐 우리께 제일 잘합니다, 우리께 성능이 제일 좋다, 뭐 이런 얘기를 명시적인 그 메시지나 그 문장이나 그거를 굳이 안 써도 뭐 이 그림 보면 누구나 다 알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써야지 되는, 쓰는 게 더 바람직하고 난 써야지 된다고 봐요. 그래서 뭐 당연한, 뭐 이 결과만 보면 뭐 그건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도 그 당연한 메시지를 사실 명시적으로 좀 써야지 되고,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에 사실 또 뭘 얘기하려고 이 그림이 있는 건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모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다 이제 뭔가 이런 그림이 있는데, 이것도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러플 오브 프로세싱, 이것도 하여튼 요 문구들이, 이 러플도 이것도 형용사고, 이거는 동사네요. 이건 명사고.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그 컨시스턴시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일관되게 좀 그걸 할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요 가까이 웹사이트들이 누구는 뭐 페이스북은 러플 프로세싱이 있는데 트랜스퍼 투 어덜 컨트리즈는 없고, 리텐션 오브 퍼슨 데이터는 없고, 뭐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인 결과인 거는 알겠는데, 그래서 이 결과 가지는 이제 뭐 의미가 뭐예요? 이게 모든 걸 만족하는 게 의외로 없다?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다? 이게 여기서는 EUIT로 접근했을 때 해당 웹사이트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었다. EU에서 접근했을 때 이런 게 추가가 되어져 있었다? 네. EU는 그래도 얘네들이 좀 신경 써서 이런 추가적인 요소들을 더 마련을 해뒀다? 네. 그래서요?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? 얘네들이 잘했다? 는 거예요?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? 차이점? 무슨 차이점? EU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러플 오브 프로세싱이 페이스북은 원래는 없었는데 EU에 대해서는 이걸 제공을 하고 있더라? 네.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여튼 좀 그 의미를, 그 분석 결과나 이제 의미를 좀 그 문장으로 아니면 뭐 블랙 포인트로 이렇게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분석 결과인 것 같고, 네. 그러니까 이게
하여튼 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발표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, 그러니까 구글은 그나마 잘하고 있고, 뭐 페이스북조차 뭐 2개밖에 못 하고 있고, 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심각한 웹사이트들도 이렇게, 이것도 보면 사실 이게 it is 7.7% 하고 exclamation mark 느낌표를 딱 찍어놓으면 뭔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 심정은 알겠어요. 근데 이게 높다는 건가요? 낮다는 건가요? 여기서는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죠. 그래서 뭐 it is as large as, 뭐 as big as 뭐 이렇게 하거나 이게 이만큼이나 크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아니면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최대한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엔 이 dozen 같은 경우도 또 좀 이건 약자니까 dozen as로 좀 쓰는 게 좋고요. 뭐 하여튼 이게 좀 뭐 특히 이제 리뷰를 할 때 그리고 리버탈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게 큰 틀에서는 이제 영어에서 이거 두발식 같은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건데 이제 뭔가 이야기하려는 그 뜻이 최대한 좀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딱 드러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좀 영어에서는 좀 좋은데 좀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는, 우리나라 말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폴라이트한 그런 거가 좀 중요시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 명시적으로 좀 드러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될까,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을 좀 굉장히 많이 봐서 이것도 좀 그런 것 중에 좀 하나일 것 같아요. 네. 그래요. 어쨌건 처음에 발표하느라 수고 많았고요. 또 질문 있나요, 혹시? 네, 그러면은 좀 다음 주에도 우리가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한 2-3명 정도는 좀 한번 발표 자료를 올려갖고 좀 발표를 해봐주면 좋겠고요. 그래요. 그러면 뭐 일단은 좀 이 정도로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. 네, 그래요. 다음 주에 봐요, 그러면. 네.